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백묵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찾아오시는 것 같은데 그동안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어서 그렇게 또 오랜만에 참여해 주시는 거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묵님. 아유, 오랜만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또 이렇게 새해에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묵님. 염치 없이 종종 찾아뵙고 싶은데 네, 일이 좀 많네요. 일도 많으시고 또 네. 이런 영적인 일도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네. 정말 좀 없이 좀 흘러가고 싶은데 좀 안 되는가 봐요. 그냥 포기하고 그냥 네. 생기면 또 꼭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정말 오랜만에 오셨지만 또 그만큼 큰 일이 또 있었다고 하셨고 그 일이 아무리 줄여도 좀 줄여지지가 않아서 2부작으로 가신다고 했었어요.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첫 번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를 도대체 겪으셨길래 그렇게 또 나누게 됐는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출발을 해볼게요. 렛츠가! 길이십니다. 백뭉이에요! 오늘은 제가 마지막 시참 이후에 있었던 일이었고요. 몇 개월간 있었던 일인데 네. 이제 뺄 거 최대한 빼보려고 했지만 오늘 전부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한 두 편으로 좀 나눠봤어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 중에 종교 이야기가 좀 나올 건데 혹시나 이야기 네. 자세히 안 들으시고 특정 종교를 좀 비난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좀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시작해볼게요. 네, 저희 방송은요, 어떠한 종교든 간에 그 종교를 비방할 의도가 전혀 없다라는 점을 알아주시고 이야기는 이야기대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제 아내의 베프 중에 베프인 똘순이네 이야기이고요. 간단히 이제 똘순이네를 소개하자면 동갑내기 남편 똘비랑 아들 뚱이 총 셋이서 살고 있고요. 네. 남편 똘비네는 이제 기독교 집안인데 똘비는 교회를 안 다녀요. 사실상 이제 무신론자고요. 이렇게 간단히 소개를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이제 마지막 시참을 한 주 주말에 네. 이제 영끌에 성공한 똘순이네 집들이를 왔어요. 이제 저희 가족이랑 제 아내와 똘순이의 또 다른 베프, 맹순이 가족 이렇게 세 가족이 만나기로 했고 저희 가족은 이제 똘순이네랑 거리가 좀 있어가지고 하루 자고 오는 일정으로 갔어요. 이제 약속된 시간에 모여가지고 새집 구경을 하고 저녁을 먹고 재밌게 놀다가 예. 맹순이네는 집으로 돌아갔고 이제 정리를 다 하고 저희는 손님 방에서 잠을 청했어요. 예. 이제 그렇게 잠을 청하고 있는데 누군가 깨운 거 마냥 눈이 떠지더라고요. 이제 정신 차리면서 아침인가 싶어가지고 두리번거리니까 창밖은 깜깜했고요. 제 아내랑 아들은 잘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분명 날 뭔가 깨웠는데 하면서 잠을 좀 더 떨쳐내보니까 할저씨가 이제 제 머리맡에 앉으셔가지고 정신 좀 더 차리라고 그리고 잠시 나가자꾸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 있냐 여쭤보는데 밖에서 거실에서 이제 귀기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일이 있구나 싶어가지고 밖에 계시는 분 때문에 그런 거냐 할저씨한테 여쭤보니까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묵주만 챙겨가지고 조용히 이제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어요. 이제 잠도 덜 깼고 술도 좀 덜 깨서 그런지 왜 그런지 이제 물어볼 생각도 없이 그냥 나갔어요. 이제 문 여는 소리를 들으신 건지 아니면 제 기운을 느끼신 건지 거실 쪽으로 지팡이를 짚으시면서 허리를 구부린 채 걸어가시던 위아래로 흰색 소복 같은 걸 입으신 할머니가 뒤를 딱 돌아보시더니 저를 한번 쳐다보시고는 묵내를 살짝 하시더라고요. 이제 저도 작게 묵내 올리고 정말 나지막하게 하실 말씀 있으신 거냐 여쭤보니까 그렇다 하시길래 제가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해도 괜찮겠느냐. 할머님이 여기 계시는 것만으로도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안 좋을 수도 있다 말씀드리니까 알겠다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밖을 나와서 놀이터 한 구석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누구시냐 여쭤보니까 똘비네 조상님이시래요. 그래서 어떤 일로 찾으신 거냐 여쭤보니까 똘비네를 좀 도와달래요. 아니 살려달래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 때문에 그런 거냐고 제가 무당은 아닌데 무당이 아니라서 이제 점을 못 보지만
그래도 조만간에 집안에 애군이나 액살 등 안 좋은 거 낄 것들은 어느 정도 보이더라. 네. 하지만 똘빈 애한테는 전혀 그런 게 안 보였다고 말씀드리니까 그 할머니께서 제 옆에 할저씨한테 정말 다소곳하게 큰 절을 올리시고는 무릎을 꿇으신 채로 말씀을 꺼내시는 게 죽어보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지 세상 깨닫습니다. 예. 제 남은 모든 걸 바쳐서라도 말씀드리고 간다면서 부디 딱한 저희 자손 똘빈이를 지켜주십시오 하시니까 할저씨께서 한숨을 푹 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것 또한 다 순리겠지. 그리고 저 아이의 운명이겠지 하시고는 할머님한테 그만 일어나시라고 말해보시게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할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우리 똘비네에 아니 정확히 우리 하시는데 그때부터 할머니 눈, 코, 입에서 피가 막 흐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컥컥컥 하세요. 그러면서 영체가 급격하게 약해지시더라고요. 뚜렷하시던 형체가 점점 옅어지기 시작하시면서 말을 정말 힘들게 이어가시는데 정확히는 우리 자손 저 똘빈의 아버지한테 먼저 가보라고 그 말을 끝으로 그 자리에서 소멸되셨어요. 예. 사라진 게 아니고 그냥 정확히 소멸됐어요. 그런 장면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할저씨한테 무슨 일인 거냐 여쭤보니까 할저씨께서 갑자기 정말 무서운 기운을 내뿜으시면서 저를 노려보시고 말씀을 꺼내시더라고요. 아이야 그러시길래 왜 그러시냐 물어보니까 저희가 모든 걸 바쳐가지고 저 집안에 들어올 아군을 말하면서 막아달라고 부탁하고 갔지만 네가 그걸 꼭 도울 필요가 없다고. 네가 그걸 무시해서 저 집안에 화가 덮쳐 큰일이 생기더라도 네가 죄책감 가질 필요가 없다면서 흘러가는 대로 두는 게 순리고 업보라면서 그러니 이번 일은 모른 채 넘어갔으면 한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니 제가 그냥 알려만 줘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 집안이 우리를 인정하던 집안이더냐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귀신을 믿고 그러는 집안이더냐 시작도 하기 전부터 많이 힘들 것이고 너 역시도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일이다. 그리고 저희가 자기 자손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나 역시도 내 자손인 네가 너무 소중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번 일은 모른 채 넘어가라 하시더라고요. 일단 무슨 일인지만이라도 좀 알려달라고 말씀드리니까 할저씨께서 그게 문제라 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여쭤보니까 할저씨께서 저 할머니를 들여다보는데 아무것도 안 보였대요. 정확히는 너무 칠흑 같은 어둠으로 막혀서 안 보였대요. 무언가가 막고 있는 것 같았대요. 할저씨도 이제 직업병처럼 똘비인 애를 처음 봤을 때 안 좋은 거 아무것도 안 보였고 그저 큰 문제 없이 잘 살겠거니 하셨는데 저 할머님께서 소멸되시고 똘비네 쪽을 쳐다보니까 그 짧은 순간 금세 그 어두운 안 좋은 기운들이 대번에 똘비네로 휘감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저한테 손대라 하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할저씨한테 그냥 똘순이한테만 조용히 무슨 일 생기거든 당집이나 가보라고 하면서 말해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러면 결국 나한테 연락하지 않겠냐고. 네. 그럼 결국 너 주변 지인들이 나서지 않겠냐고.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이번 일만큼은 모른 채 넘어가자 하시더라고요. 그냥 보통 인연도 아니고 제 아내의 가장 소중한 친구 중 한 명인데 어찌 그러냐. 혹여나 큰일 생겨서 제 아내가 슬퍼하는 모습 보는 게 난 그게 더 힘들 것 같다 말씀드리니까 네. 정말 크게 그만하라고 했지 않냐고 정말 크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화내시는 걸 처음 봤고 기운이 너무 아파가지고 알겠다고 그만하시라고 모른 채 하겠다고 잘못했다고 용서 구하고 일단 할저씨를 돌려보내고 저는 이제 담배만 연고 피면서 네. 어찌 해야 되나 생각을 끝없이 하다가 답이 안 나와가지고요. 결국 일단 들어가서 잠을 청했어요. 그렇게 점심이 다 되었을 무렵에 저는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려고 하는데 거실에서 다른 가족들이랑 이제 아이들은 이미 일어나서 신나게 웃고 떠들면서 노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네. 그러니 새벽에 있었던 일이 더 생각이 나죠. 근데 솔직히 이제 제가 욕을 먹어도 어쩔 수 없지만 할저씨께서 저렇게까지 화내시는 거 보니까 괜히 갔냐 했다가는 이번에는 진짜 내 목숨이 좀 위태로울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기적이지만 이번 건 아니다. 내 생애 처음으로 진짜 어떻게 보면 거의 처음으로 찾은 평범한 일상들인데 뭔가 또 잘못돼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에
무시하자 마음을 먹고 거실로 나갔어요. 근데 무시하자 했지만 저도 모르게 똘비랑 똘순이 그리고 뚱이를 보면서 기운을 짚어보기 시작했고 네.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놀아주면서 집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또 집 구석구석도 살펴봤어요. 그런데 딱히 뭐 다른 거는 없어가지고 그러다 저희는 이제 집으로 돌아갔고요. 그리고 정확히 2일 뒤에 오후에 일을 하고 있는데 아내한테서 카톡이 와요. 똘비네 아버님이 교통사고가 크게 나셔가지고 아이고, 예. 지금 응급실에 계신다라고 이렇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작됐구나 싶었지만 그래 교통사고는 언제든지 날 수 있는 거고 설령 영적인 일 때문에 그렇다 한들 이번 일은 내가 이렇게 관여할 게 아니다 생각을 해서 애써 무시를 하고 어쩌냐 괜찮으시냐라는 식으로만 답을 하고 넘어가요. 그런데 또 그렇게 한 2일인가 3일 흘러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아내한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번에는 똘순이가 계단을 내려오다가 넘어지면서 팔에 골절이 나가지고 기부스를 했다 하더라고요. 이때도 여전히 저는 많이 다쳤냐라는 식으로만 답을 하고 제 아내한테조차도 이제 보르세를 일관하면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작은 배달 식당을 운영했거든요, 똘비가. 근데 그렇게 큰 불까지는 아닌데 최소 열흘 정도 영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불이 나고 그 과정에서 똘비도 다쳤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뭐 욕하셔도 어쩔 수 없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아이고 어쩌냐 괜찮으냐 피해가 크냐는 식으로만 넘어갔어요. 네. 그렇게 이제 똘비 똘순이 둘 다 다쳤다 보니까 똘순이의 친정 부모님이 뚱이를 케어하러 온다라는 소리를 아내를 통해서 듣게 되었고요. 그렇게 그날을 마치려고 하는 늦은 밤에 아내한테 똘순이가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를 하는 아내를 보는데 얼굴이 되게 심각해져요. 그러면서 아내는 그래 괜찮으시다냐 어쩌냐 그래 알겠다 내가 지금 갈게 하면서 전화를 끊고 저한테 설명을 하는 게 똘순이네 부모님이 오시는 길에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으로 가고 계신데 똘순이가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이 집이 수도권 쪽이라서 결혼을 하고 너무 멀다 보니까 오는데 시간이 걸려서 근처엔 자기가 가봐야 하는데 똘비도 입원 중이고 자기도 지금 몸 상태가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운전을 하면서 뚱이를 케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부탁을 좀 해도 되겠냐 해서 제 아내가 알겠다고 자기가 가겠다고 했대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똘순이한테 전화해서 힘들어도 뚱이랑 택시 타고 병원까지만 가라고 내가 가서 뚱이 데리고 우리 집으로 데려온다 말하고 자기는 집에 있으라고 저 아내한테는. 그러니까 여자의 촉감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게 대번에 오빠 똘순이에 무슨 일 있는 거지? 라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당황은 했지만 아내한테 아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고 자기도 이제 밤에 운전하는 거 많이 힘들어하지 않냐고. 그래서 내가 간다 한 거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약간은 못 믿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면서 똘순이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제가 시킨 대로 말을 했고요. 똘순이도 그렇게 한다고 한 다음에 병원 이름을 받고 저 혼자 출발하게 돼요. 가는 길에 할저씨한테 물어봤어요. 이 정도 도와주는 건 괜찮지 않냐고. 여쭤보니까 할저씨께서 한숨을 연거푸 쉬시더라고요. 이미 이 자체로 엮인 거라고. 내가 너를 탓하지 않는 건 이미 그날 그 할머니가 소멸되면서 집안에 애군이 들이밀기 시작했고 너희가 이미 그날 같이 집에서 자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엮인 거라고. 근데 자기가 봐도 이거는 너무 빠르다고. 그렇게 그 할매가 맡고 있던 거가 사라지면서 며칠 안 됐는데 이렇게까지 들이미는 거면 네. 정말 장난 아닌 걸 거라고. 정신 박차 차려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가는 길에 그 아이한테 연락을 해라고. 예. 그 상황 전달해라고. 여기서 말하는 그 아이는 저 도와주시는 무당 선생님입니다. 부탁해라고 하시길래 할저씨한테 알겠다 말씀드리고 저 이제 무당 선생님한테 연락을 드려가지고 여지껏 상황 설명을 다 드렸고요. 선생님께서도 알겠다고. 그 선생님도 일단 우리 집으로 가겠다고 아이 데려오는 길 최대한 조심히 오라는 말과 함께 전 병원으로 조심히 향했어요. 도착 후에 이제 자고 있던 뚱이를 차 카시트에 태워서 재워놓고요. 이제 똘순이한테 필터링 없이 거의 다이렉트로 설명했어요. 이유가 이미 똘순이는 제 아내한테 제 상황을 다 듣고 있었고 제가 어떤 상황인지 알고 있는 상황에다가
저보다 더 오래된 귀족이었어요. 똘순이가. 그러니까 똘순이는 이제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믿는다기보다는 인정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똘빈의 조상님이 저한테 찾아온 것부터 지금 너희 집안 상황이 많이 안 좋다라는 말을 전달했고, 이제 똘순이는 이미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자기를 비롯해서 집안 사람들이 다쳐 나가는 걸 경험했다 보니까 제 말에 신뢰를 하다 못해 거의 광신도가 된 거 마냥 오빠 어찌해야 되냐고, 우리 뚱이도 잘못될 수 있는 거냐면서 펑펑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도와달라고 애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똘순이를 진정시킨 다음에 말을 이어갔어요. 솔직히 이쪽 영적 일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런 말은 안 하겠다고. 확실히 맞고 확실히 저주든 뭐든 문제가 생긴 건데 이게 정확히는 똘빈의 집안에서 시작된 거다. 그러니 똘순이 네가 똘빈의 집안에 원한 살 사람이나 주워온 물건이라든지 정말 작은 문제라도 될 만한 걸 한번 알아봐라. 네. 그리고 미안하지만 나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만 막거나 쳐내기만 할 줄 알지 큰 거는 내 무당 선생님과 그 선생님의 지인들이 하시는 거라고. 그리고 나는 그분들이랑 연결해주는 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너도 이런 일 많이 들어봐서 알겠지만 붓을 해야 되니 뭐 해야 되니 하면서 금전적인 거를 요구를 하는 상황을 많이 들어봤을 거다. 근데 혹여나 그런 말이 나와도 나를 믿고 준비해라고. 만약 차도가 없고 큰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는 내가 모든 걸 책임지겠다고 말을 하니까 똘순이는 아니라고. 사실 요 며칠간 같은 꿈을 계속 꿨대요. 돌아가신 할머니가 나와가지고 저번에 그 아이한테 빨리 가서 도와달라고 부탁하라는 꿈을 계속 꿨대요. 예. 근데 똘순이는 그게 누군지도 모르고 그 당시 상황이 막 하루 걸러 하루 막 사람들이 다쳐나가고 막 입원하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를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고. 그런데 그게 오빠였나 보다고 믿는다고. 근데 오빠 솔직히 욕먹어도 좋지만 다 필요 없고 우리 뚱이만 좀 지켜달라는 말에 알겠다고. 일단 부모님한테 가봐라고. 뚱이는 우리가 당분간 데려있겠다고. 어린이집에는 이제 현재 상황 설명하고 당분간 친척집에 맡긴다라고 해라고 말을 끝으로 차에 항상 준비하고 다니던 비방 부적 하나를 주고요. 똘순이한테. 항상 들고 다녀라 하고 저는 뚱이를 데리고 집으로 향했어요. 그렇게 한 30분쯤 집으로 가고 있는데 할아저씨께서 이제 조수석에서 형체를 드러내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저한테 잠시 좀 세워봐라 하시더라고요. 알겠다고 저는 좀 더 가다 보니까 졸음 쉼터가 나오길래 정차를 하고 왜 그러시냐 여쭤보니까 할아저씨께서 몸을 뒷좌석 쪽으로 돌리시더니 갑자기 놈 하면서 정말 크게 소리를 치시더라고요. 근데 그 소리와 동시에 고양이 하악 소리 있죠. 하악질 소리. 그 하악 하는 소리가 들려서 저도 뒤를 돌아보니까 제 운전석 뒷자리 카시트에서 자고 있던 뚱이가 어느샌가 카시트에서 나와서는 조수석 뒷자리에서 고양이가 하악질할 때 하는 포즈 있죠. 등 바짝 세우는 거. 그러면서 할아버지를 노려보면서 하악 소리를 내고 있더라고요. 전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당연히 놀래서. 근데 할저씨랑 뚱이는 이제 서로 소리를 지르면서 기싸움을 벌이더라고요. 그러다가 뚱이가 눈이 뒤집어지면서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한 건지 다시 잠이 든 건지 풀썩 쓰러졌고요. 그 모습에 저도 정신을 차리고 내려서 뚱이한테 가서 흔들어 깨웠어요. 숨은 잘 쉬고 있는데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제 병원으로 빨리 가야겠다고 마음먹고 내비를 가까운 병원으로 치려고 하니까 할저씨께서 이제 그 무당 선생님한테 연락해서 그 집으로 가자고 한다 해라. 아이 건강에는 문제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길래 일단 알겠다고 그 무당 선생님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방금 상황을 설명했고요. 이제 선생님 댁으로 향한다 하니까 이미 저희 집에 도착하셨더라고요. 알겠다, 그럼 다시 돌아가겠다 하시고 그렇게 상황 정리를 하고 출발하면서 할저씨한테 여쭤봤어요. 네. 전 안 보인다. 방금 무슨 상황이냐 여쭤보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이제 본디 저주라는 양밥의 끝은 다 같다고 하시길래 그게 뭐냐 물어보니 그냥 끝이라는 아주 짧은 단어 하나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오. 근데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대의 끊김. 야. 그 집안의 대가 끊김으로써 더 이상 맥을 이어갈 수가 없는 것이라 생각했고 그 생각과 동시에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내리고 받아들인 결론을 할저씨한테 여쭤봤어요.
혹시 아마 뚱이를 제외한 다른 가족들은 죽이지 않고 오롯이 다시 다치기만 해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어떤 것도 못하게 만든 상황에서 뚱이를 빙의시켜가지고 이상행동을 보여서 그걸로 가족들을 고통을 받게 한 다음에 어떻게든 각자 스스로 끝을 내려고 만드는 거냐, 이게 지금. 네. 그러니까 할저씨께서 아마 그럴 거다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 이렇게 엮이게 되냐면서 아직도 자신도 뭔지 안 보인다고, 그러니 조심하라고, 그리고는 이제 할저씨는 잠시 다녀올 곳이 있다면서 잘 해결 보고 있어라는 말을 끝으로 할저씨는 사라졌고요. 저는 선생님 댁으로 출발을 했고 다행히 도착할 때까지 아무런 일은 없었어요. 도착을 하고 주차를 하니까 뒤에 있던 뚱이가 다행히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주위를 살펴보면서 엄마 어딨냐고, 아빠 어딨냐고 막 울기 시작하는데, 이 상황을 대비해서 제 아내랑 아들도 좀 같이 선생님 댁으로 가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급히 아내를 불렀고 그 소리에 아내가 달려서 뚱이를 안아줬고요. 뚱이는 다행히도 제 아내를 확실히 알아보고 자주 봤기 때문에 네. 제 아내한테는 낯을 안 가려서 이모 하면서 한참을 안겨서 울다가 다시 잠에 들었어요. 이제 시간이 많이 늦었는지라 저와 선생님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전부 잠을 자러 들어갔고요. 전 선생님과 상황 설명을 주고받으면서 내린 결론은 당장 똘순이네 집으로 가자였어요. 그렇게 선생님은 집에 계시는 이제 미리 누나랑 다른 바라지 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준비할 것들을 챙기고 다시 똘순이네 집으로 향하게 됐죠. 이제 가는 길에 똘순이한테 연락을 해서 오던 길에 있던 상황을 설명을 하고요. 당장 너희 집으로 가서 비방 칠 것도 치면서 이제 양밥자, 시전자가 우리한테 눈을 돌리게끔 만들어야겠다고. 그런데 아마 똘비네 조상님이 하신 말씀처럼 아마 똘비네 부모님 댁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 말할 수 있겠냐 물어보니까 엄청 머뭇거리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그렇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게 똘비네가 기독교 집안이라 했잖아요. 사실 이런 일이 애초에 믿음이 안 가는 허무맹랑한 일인데 이제 절실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당연히 배척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한참 서로 정막이 흐르다가 안 되겠으면 이제 제가 내일이나 모레 나랑 선생님이랑 같이 똘비네 아버님 병문안 가자고, 똘비한테는 네가 있는 그대로 말 다 해놔라. 우리가 아무리 도와주려고 나선다 한들 우리를 믿지 못하고 밀어낸다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이 이상 일은 너랑 똘비가 마음의 결심을 다지고 해야 되는 거라고. 그렇게 끝으로 이제 똘순이의 집에 도착을 해서 준비한 짐들을 챙겨서 올라갔어요. 이제 똘순이네가 23층이고요. 엘리베이터를 내리면 그 H 형태의 복도식 아파트 아시나요? 끝에 1, 2, 3, 4, 5가 있는. 네. 그런 구조인데 이제 엘리베이터를 내려서 똘순이네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냐옹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 저랑 선생님은 그 소리를 듣는 즉시 소리가 나는 방향 쪽으로 뛰었고요. 다시 냐옹 하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게 계단실 쪽이었어요. 선생님이랑 저는 이제 본능적으로 저게 뭔가 있다라고 직감을 했고, 둘이 눈 한 번 안 마주쳤지만 서로 신장칼을 꺼내고 계단식 문을 벌컥 열었어요. 그리고는 그 소리가 다시 나기를 기다렸죠. 그러다가 조금 소리가 안 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아래로 내려가겠다고, 선생님 알겠다, 위로 가겠다 하셔가지고 서로 정말 조심히 움직였어요. 물론 정말 고양이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하시겠지만 모든 상황의 경우의 수를 열어뒀어야 됐고, 뚱이가 고양이처럼 행동한 것 때문에 좀 더 신경이 쓰였고, 더욱 저 고양이가 특히나 그 자유 출입식 공동현관이 아닌 인터폰이 있는 공동현관이 있는 아파트에서, 그것도 우리 다 닫혀있는 계단실에 있다는 것 자체가, 근데 그것도 똘순이네 지층에서 들렸다는 자체가 너무 이상하다 보니까 아마 선생님이랑 저랑 같이 몸이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선생님은 위로, 저는 아래로 아주 조심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한 4층, 5층 정도를 내려갔나? 위에서 야옹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몰아서 내려오시는구나 생각했고 전 즉각적으로 뛰어 올라갔죠. 위에서도 선생님이 다다다다다 내려오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서 잡았냐고 물어보시는 선생님이랑 마주쳤어요. 똘순이네 집층에서. 저는 아니 선생님 잡으신 거 아니냐고,
안 내려왔다, 없다. 선생님도 밑에서 나길래 뛰어내려온 거라고. 아니, 서로 막 엇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간에서 만났는데 아무도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선생님도 끝층까지 갔다고 봤고, 저도 밑에서부터 올라갔는데 아무것도 못 본 거죠. 그래서 제가 혹시 사람이 있는 거고 계단실 문을 열고 나간 거 아닐까요? 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선생님께서 그러면 그 방화문이 되게 세잖아요. 예. 그 문이 살살 닫아도 어지간해선 소리가 다 들리거든요. 그리고 그 늦은 밤 시간에는 문 닫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겠냐고. 정말 조심히 닫는다 한들 이런 문은 꼭 소리가 날 거고, 심지어 사람 발소리도 들렸을 거라고. 혹시 들었냐 하시길래 못 들었다 말씀드리니까, 그래 끽해봤자 10분 사이였다고. 저게 이번 일이랑 연관된 거 맞다면서 잠시 기다려보자 하면서 계단에 앉아서 숨을 고르고 있는데, 이번에는 위아래로 동시에 야옹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랑 선생님은 동시에 눈을 마주쳤고요. 누가 어디를 할 것도 없이 전처럼 전 아래로, 선생님은 위로 박차 뛰어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야옹 소리를 계속 냈거든요. 한 번이 아니고. 근데 이게 멀어지는 속도가요. 정말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정말 순식간에 10층에서 1층 정도로 떨어지는 소리였어요. 야옹하는 소리가.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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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끝으로 그게 저거구나 싶었던 게 마지막에 야개개개 하면서 막 웃더니 막 사라졌어요, 소리가. 그러면서 이거는 따라잡을 수 없다라는 판단과 선생님도 걱정이 돼서 다시 똘순이네 층으로 올라갔고요. 기다리고 있으니까 선생님도 내려오시더라고요. 선생님도 역시나 제가 들었던 소리를 똑같이 들으셨고, 선생님은 위로 몇 층이 없다 보니까 끝층 옥상 문까지 가서 열어보려고 했는데 옥상 문이 잠겨 있어서 못 나가봤다 하시더라고요. 못 찾으셨고 결국. 그렇게 다시 이제 똘순이의 층 계단에서 앉아서 기다려봤는데 20분가량 아무런 반응도 기운도 안 느껴져서 똘순이의 집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집 안에는 역시나 여러 안 좋은 기운들이, 지연에 집들이 왔을 때는 보지 못했던 기운들이랑 작기, 객기들이 상당히 많아져 있더라고요. 이제 그 부분을 선생님한테 설명을 드리고 서로 기운을 끊어내면서 작기도 쳐내고, 양박 종류의 살들이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비방과 이제 시전자가 느끼게끔 하는, 그로 인해서 모습을 드러내게끔 하는 비방들을 설치를 한 다음에, 그날은 이제 너무 늦었다 보니까 잠을 이제 거기서 자고 오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서 잠을 청했어요. 막상 아무 일 없었어요. 일어날 때까지. 너무 푹 자고 일어났고, 다음날 이제 추가로 이것저것 비방을 한 다음 집을 나서서 선생님 댁으로 향했어요. 이제 선생님 댁에 도착했고, 뚱이의 상태를 봤는데 별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래도 혹시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가지고 다시 천천히 짚어보면서 상태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똘순이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혹시 집으로 뚱이 데리고 와줄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되게 머뭇머뭇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사정을 가족한테 다 말씀드렸고 아시다시피 뒤집어졌다면서 당장 아이 데려오라고 난리가 났다 하더라고요. 자기도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똘비가 너무 화를 낸다고, 납치니 뭐니 신고할 거라고, 그러니까 당장 아이 데려오라 했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가 하신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역시구나 하고, 고생한 것도 솔직히 딱히 화도 안 났어요. 당연한 거니까 어찌 보면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특히나 그런 쪽을 믿지 않는 곳이다 보니까 알겠다고, 지금 데려가겠다고 한 다음 전화를 끊고 선생님한테 상황 설명을 드리고요. 네. 제가 거듭 죄송하다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일이 가가지고 뭔 일이 생기면 그것 또한 쟤네들 업보인 걸 어쩌겠냐고 그냥 가라고 하시더라고. 네. 제가 거듭 죄송하다고 밥 한번 사겠다고 뚱이를 데리고 똘순이로 갔고요. 뚱이를 이제 똘순이한테 인계를 하고, 그러니까 똘순이는 저한테 이제 거듭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말만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각자. 네, 다시 일상생활을 보내는데 아내도 똘순이랑 연락이 좀 끊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괜히 내가 나서가지고 자기랑 똘순이 사이 머쓱하게 만든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이제 종종 사과를 했죠. 그래서 아내는 어쩌겠냐고, 솔직히 자기는 너무 괘씸하다고, 우리가 돈 달란 것도 아니고 모든 걸 내팽개치고 도와주려 했는데 그놈의 종교가 뭐라고, 그 사람도 아직 진짜 이런 쪽으로 큰일 안 겪어봐서 그런 거라고 하면서
예. 오빠가 왜 미안해 하냐면서 괜찮다고. 이런 걸로 멀어질 인연이면 결국은 다른 일로도 멀어질 인연인 거라고 신경 쓰지 말라면서 오히려 절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그냥 또다시 한 열흘 정도가 흘렀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 회사 거래처인가 싶어가지고 받았는데 받아서 이제 여보세요 하니까 저 형님 하면서 말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시냐고 제 차 물어보니까 막 흐느껴요. 한참 울다가 형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제발 좀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하면서 막 흐느끼는 거예요. 예? 지감적으로 이거 똘비다 라고 생각을 했고 똘비 맞냐고 물어보니까 맞대요. 무례하게 한 거 정말 죄송하다고. 어떻게든 갚을 테니까 살려만 달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잘못한 거 없다. 그런 게 당연한 거 맞다. 진정하고 무슨 일이냐고 지금 당장 갈까 하니까 그래 주실 수 있냐고 하길래 알겠다 하고 통화해봤자 답도 안 나오니까 네. 일단 진정하고 있어라 하고 전화를 끊고 저는 선생님한테 연락드려서 터질 게 터졌는가 보다고 하고 도와주실 수 있겠냐 염첩지만 물어본다 하니까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근데 괘씸해서 이번에는 돈을 좀 받아야 되겠다고. 예. 일단은 준비해서 갈 테니까 주소 보내놓고 먼저 가 있어라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제 아버지한테 상황 설명을 드리고 당시 회사가 딱히 바쁜 상황이 아니어서 회사를 나와가지고 똘순이네로 향했고요. 아내한테도 연락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저한테 화를 막 내더라고요. 속도 없냐고. 왜 가냐고. 괘씸하다고. 도와주지 말라는데 그런 거 아시죠? 돌빈이. 괜히 자기 친구 덕분에 제가 고생하고 또 그런 일이 났는데 또 간다 하니까 오히려 저한테 더 미안해가지고 더 화내는 척 하는 거.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이것도 내 업이라고. 이미 엮여 있었던 일이고 다시 연락 올 줄 알았다고. 그래서 준비하고 있었다고. 이제 너무 화내지 말고 일 잘 끝나면 밥 비싼 거 한 5번 얻어먹자고 우스갯소리로 넘어가면서 이제 저는 똘순이네로 도착하게 됐고요. 이것저것 준비한 다음에 이제 똘순이네로 올라갔어요. 집 앞에까지 가니까 집 안에서 큰 소리가 막 들려요. 똘비가 막 소리를 질러요. 그만 좀 해라고. 제발 그만 좀 해라면서 오열하면서 막 소리를 질러요. 배를 막 눌렸는데도 반응 없이 소리만 지르다가 똘비가 외치더라고요. 백뭉이 형이면 비밀번호 그 전에 그대로니까 눌려서 좀 들어와 달라고. 예. 해서 저는 급히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집이 입구부터 정말 개판 5분 전이었어요. 완전 쓰레기장이었어요. 냄새는 덤이었고. 이제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보니까 제일 먼저 똘비의 등이 보였고요. 그리고 그 앞으로 똘순이로 추정되는 성인의 여자가 머리는 완전 떡이 돼서 가려져 있고 한데 뭐 이 집안에 있는 여자라고 해봤자 똘순이밖에 없겠죠. 거의 반나체 상태인데 뚱이가 이제 제 차에서 했던 행동, 그 행동 있죠. 고양이 하악질할 때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등을 바짝 세워가지고 달려듯한 기세로 똘비랑 대치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는 뚱이가 네 발로 기어다니면서 입으로 야옹야옹 소리를 내면서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이게 너무 심각해졌구나 싶어서 일단 똘비를 뒤로 빼내고 여러 비방들을 이용해서 둘을 진정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저는 뭐 신내림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니고 눈여겨보고 배우고 가르침 받아서 하는 거다 보니까 특히나 지금 할 짓도 없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됐어요, 솔직히. 혼자 시름시름 앓으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누군가 배를 눌리더라고요. 그래서 인터폰을 보니까 다행히 선생님이셨어요. 똘비한테 빨리 가서 문 열어라 했고 선생님도 급히 달려오셔서 도와주시고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둘을 안정시킬 수 있었어요. 이제 그렇게 둘을 눕혀가지고 재워놓고요. 일단 거실에서 숨을 돌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똘비가 일어나서 마실 걸 준비를 해왔고 저희 앞에 무릎 꿇고 앉더니 정말 땅에다가 머리를 박으면서 정말 죄송하다고 말 들었어야 됐다고. 그놈의 종교가 뭔지 전 믿지도 않는데 괜한 이상한 자존심 부렸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그때 말 들었으면 이 지경까지 안 됐을 거라면서 어떻게든 사죄하고 갚을 때 제발 좀 도와달라 하더라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도와주려고 하는 거니까 오지 않았겠냐고. 어찌 된 거냐 물어보는데 그때 또다시 인터폰이 울려요. 인터폰을 보니까 똘비가 자기 친어머니시래요. 똘비가 아까 너무 힘들어서 어머님한테도 연락을 했대요. 그리고 어머님 그 뒤로 누군가 서 있는 게 보여요. 일단은 똘비가 문을 열었고요. 지하에서 올라오실 사이에 급하게 쓰레기들을 막 치웠죠. 저도 치워줬고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하는 소리가 들렸고 이제 지인의 어머님이시다 보니까 저도 이제 같이 마중을 나섰어요. 똘비가 문을 열었고 먼저 어머님이 울상이 되신 채로 똘비를 맞이하셨고요. 뒤에 저를 보시고 누구시냐라는 표정에 미리 언지를 했겠지 싶어가지고 이번에 이 일 도와드리러 온 사람입니다 말씀드리니까 어머님 뒤에서 따라오시던 4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여자분이 그 복도 엘리베이터 쪽에서 고개를 딱 내밀면서 너야? 라는 소리와 함께 그분이 이제 점점점 집 쪽으로 다가오면서 저는 그 자리에서 엉덩방아를 짚고 뒤로 도망을 갔어요. 저도 지금도 살이 떨리는데 그 장면이 그 분을 보고 그분이 다가오시면서 그 뒤로 뭔가 또 따라왔거든요. 그분이 너야 하면서 뒤에서 야옹하는 소리가 들렸고요. 모습을 드러내는데 제가 선생님 소리치면서 시전자라고 선생님 하고 소리를 쳤고 제가 잘못 봤겠지 하면서 다시 돌아봤는데 맞았어요. 정말 큰 호랑이 얼굴과 앞발까지 보고 저는 아마 그때는 잠시 너무 놀라서 기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와, 여기서 그걸 보시고 이제 기절을 하시다시피 하신 거잖아요. 그때 잠시 번아웃이 와서 그 순간 기억이 너무 없어요. 지금도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가 지금 머리 정리가 잘 안 되거든요. 한 30분 정도. 너무 놀래가지고요. 연가죠. 당연히 진짜 호랑이를 어떻게 데리고 다녀요. 연가인데. 그죠, 귀신이네. 예. 예. 근데 이게 다음 편에 다 풀리거든요. 근데 이게 다 풀리는 거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뺄 수가 없더라고요. 뭔가를. 그렇지. 하나하나를 네네. 뺄 수가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다음에 제가 이야기를 어떻게 해결되는지부터 네. 그게 무엇인지부터 해가지고 한번 다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어차피 애초에 처음에 네. 시작을 하실 때 2부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알면서도 당장 듣고 싶은 이 마음. 예. 하지만 아유.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백묵님을 뵈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잘 참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끝난 지가 정말 얼마 안 됐다 보니까 정리가 아직도 다 안 된 것도 있고 네네네. 아직까지도 이게 좀 기억을 더듬기가 너무 힘든 부분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잘 정리해서 다음 주에 좀 재밌게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터지시기 바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백묵님의 이 이야기 다음 편을 바로 이어서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백묵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네, 백묵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저번 1편 이야기를 듣고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편과 이어져서 2편의 이야기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묵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저번에 네네. 1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지만 생방을 매일매일 안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생방을 매일매일 듣게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얘기들을 그렇게 또 난 그걸 들었기 때문에 2편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앞전 설명 없이 끝에 부분만 이야기를 하셔서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로 갈 수 있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백묵이죠. 일단 지난 시참 마지막에 이제 똘비의 친어머니도 똘비의 구조 요청에 급히 지인이랑 함께 오셨는데 그 지인 뒤로 야옹 소리와 함께 호랑이령이 보이면서 맞아. 예, 제가 다급하게 선생님한테 양밥에 시전제가 왔다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야기를 마쳤었죠. 맞아요. 거의 네. 넷플릭스였어. 시전자다 이러셨잖아요. 예, 그렇게 제가 호랑이 형상의 령을 보고 네. 전 그 후에 일정 시간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상황인데 제가 이제 현관 쪽만 쳐다보면서 무엇인가에 크게 공포에 질려가지고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엉덩방아를 짚고 뒤로 몸을 피하면서 선생님을 찾다가 이제 시전자라 소리를 지르고는 기절도 아니고 순식간에 제가 넋놓은 사람처럼 멍하게 있더래요. 그리고 그 순간 선생님께서도 뭔가에
기운에 짓눌려서 움직일 수가 없더래요. 정확히는 선생님도 처음 느껴보는 기운이었고 그 기운에 겁을 먹어서 쉽사리 움직일 수가 없었다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게 제 쪽을 보면서 기운을 떨쳐내려고 경을 외우던 중에 치료 중에 정신을 놓고 있던 똘순이랑 뚱이가 몸을 번뜩 이렇게 세우더니 그 흡사 애완동물들이 주인이 집에 왔을 때 반겨주러 나가는 모습 있죠. 막 달려나오는. 예, 그 모습의 느낌으로 네 발로 현관으로 뛰어가더래요. 그러니까 손이랑 발이죠. 그렇게 현관에 도착한 똘순이랑 뚱이의 기괴한 모습에 한 중년의 여성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하셨고요. 똘비도 이제 둘의 이름을 부르면서 깊은 탄식의 소리를 내더래요. 그러다 이제 중년의 여성보다는 조금 젊은 여자의 목소리로 뭐라 하는 게 들리더래요. 그러니까 똘순이랑 뚱이가 순간 풀썩 기절하듯이 쓰러졌고요. 똘비랑 중년의 여성이 똘순이랑 뚱이 이름을 막 부르더래요. 이제 그 사이 계속 경을 외우면서 기운을 떨쳐내신 선생님이 몸을 일으켜서 현관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그 시전자로 추정되는 여자가 들어가지 않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런데 이제 똘비랑 어머님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예. 똘순이랑 뚱이만 흔들어 깨우고 있었고 계속 그렇게 하니까 그 지인의 여자, 시전자로 추정되는 여자가 들어가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예. 선생님 귀에는 그 목소리와 함께 표호하는 듯한 소리도 같이 들리더래요. 그러니까 떨쳐냈던 기운들이 다시 선생님 몸을 막 휘감기 시작해가지고 다시 주저앉으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경을 외우면서 기운을 떨쳐내기 시작하셨대요. 네. 이제 그 사이 똘비랑 어머님도 그걸 뭔가 느끼셨는지 똘순이랑 뚱이를 부축한 채 들어오고 있었고 그 여자는 무엇인가 한테 들어오지 말라 하고는 집으로 들어오더래요. 그리고는 입구에서 이제 현관을 바라보면서 넋놓고 있는 제 앞에 쭈그러 앉아가지고 저를 한참 쳐다보더래요. 그리고는 저를 보면서 너 아닌 것 같은데 너 뭐야? 너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왜 대답을 안 해? 하면서 제 이마 중앙을 그 검지손으로 툭툭툭 치는 거 있잖아요. 손가락질 하듯이. 그렇게 툭툭툭 치더래요. 그리고 제가 이 이후부터는 또 기억이 나거든요. 정신을 제가 또 차리고 보니까 그 아까 호랑이령 앞에 있던 여자가 제 눈 바로 앞에 있잖아요. 저는 그 사이 기억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놀래가지고 아이 뭐야 이러면서 너무 놀래가 하는데 그 여자가 야 정신 차리고 들어와 하더니 거실로 그냥 걸어가더라고. 그리고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는 똘비 어머님한테 언니 물 좀 마시자 하는데 똘비 어머님이 이제 집안에 펼쳐져 있는 무구들이랑 부속품들을 둘러보시면서 이거 뭐냐고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서 막 정신없이 난리를 치시니까 그 여자가 아니 언니 물 좀 마시자고 하면서 소리 좀 지르더라고요. 소리를. 어머님도 뭔가 기운을 느끼셨는지 갑자기 온몸을 바르르 떠시면서 물을 가져왔고요. 똘비는 패닉이었는지 주저앉아서 그냥 멍하게만 있더라고요. 그 사이 선생님은 다시 이제 기운 차리시고 일어나셔서는 그 시전자 앞으로 가서 죽일 듯하게 노력 보면서 너 뭐냐는 식으로 막 뭐라 하더라고요. 그 여자가 근데 선생님을 많이 쳐다보더라고요. 한참을. 그러더니 그 여자가 가명입니다. 지수가 누구야? 근데 걔는 다 타버려서 맛도 없겠다 이렇게 하는데 정말 순식간에 선생님이 그 여자한테 달려들어가고 목을 조르더라고. 너 뭐냐고 막 소리 지르면서 목을 정말 세게 조르는데도 이 여자가 너무 소름이 돋았던 게 그 어떠한 저항도 캑캑 소리도 안 내고요. 그냥 그 목 졸릴 때 나는 안 나오는 소리로 그냥 깨르르 웃기만 하더라. 일단 저랑 똘비 어머님이 선생님을 그 여자로부터 떨어뜨려 놓고 진정시키고 있었어요. 아직 상황을 모르시는 똘비 어머님은 지인한테 가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그리고 지금 뭐냐면서 막 물어보는데 그 여자는 한없이 웃기만 하더라고요. 한참 웃던 여자가 웃는 걸 멈추고는 물 한 잔을 벌컥벌컥 마시더니 똘비 어머님을 부르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언니 따르면 된다면서 어떤 고통과 시험도 그분을 믿고 따르면 다 괜찮다면서 그렇게 말하니까 어머님이 무슨 말이냐 되물으셨고요. 그 여자는 아니 언니 어떠한 고통도 시험도 예수님 하느님이 다 고쳐주신다며 그걸 보여준다고 나 전도시킨 거 아니야? 내가 정말 되냐고 몇 번이나 물어봤는데
된다 해서 내가 믿고 언니 따라간 거 아니냐고. 근데 저것들 뭐냐고. 고작 이딴 시험도 못 이겨내면서 그딴 말 내한테 뱉었냐면서 다시 막 웃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저는 그 여자한테 계속 욕을 하면서 달려들려는 선생님을 맡고 있었고, 어머님은 그 여자의 말에 바닥에 주저앉아서 멍하니 여자만 쳐다보고 있었고요. 이제 똘비는 똘순이랑 뚱이를 번갈아 흔들어 깨우고 있었고, 완전 아수라장이었어요. 이제 그런 아수라장을 보면서 한참 웃고 있던 여자가 선생님을 쳐다보면서 그쪽을 뭐라 불러야 되나? 라는 말에 딱 정적이 흐르더라고요. 그 여자가 계속 뭐라 불러야 돼? 점쟁이, 무당, 퇴마사, 선생님 이러면서 또 막 웃더라고요. 그냥 나 편한 대로 부를게. 저기 지수 언니라는데 이 지수가 선생님 그 예전에 화마 사건 때 나왔던 동생 이름이거든요. 실명을 그대로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수 언니 나랑 내기 하나 할래요? 하는데 마지막 내기 하나 할래요? 할 때는 앞에 장난 갖고 깔보는 듯한 웃음기가 싹 사라지면서 정말 차가운 살기를 막 내뿜더라고요. 근데 저도 다시 그러기가 올 뻔했는데 간신히 정신을 부여잡고 있었고 선생님도 이제 오셨고요. 느끼셨고 이제 심상치 않다 느끼셨는지 도발적 발언에도 평정심을 되찾고 무슨 얘기냐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가 술래잡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물어보니까 여자가 그 언니를 보아하니까 지금 당장 내 목숨값으로는 하나밖에 못 데려갈 것 같아서 내가 저 핏덩이를 택겠어 딱 하는데 그 말과 동시에 뚱이 위로 그 호랑이가 발을 딱 짚으면서 나타나더라고. 뭐 할 수 있는 거 지금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라고. 근데 내가 저 핏덩이 하나는 꼭 데려간다. 근데 내가 지금 기회 주는 거라고. 나랑 내기에서 이기면 다 살릴 수 있고 근데 지면 내가 다 잡아먹을 거라고. 어쩔 거냐고 나랑 술래잡기 할래 하다가 아니 해야지 그러더니까 똘비가 그제서 눈이 돌아가 버렸죠. 있는 그대로 이 미쳤냐면서 그대로 그 여자한테 달려가고 또 목을 막 조르더라고. 근데 저희는 상황이 보이잖아요. 지금 뚱이 위에 뭐가 있는지. 그래서 저랑 선생님이랑 일제히 똘비한테 달려갔고요. 곧장 떼어낸 다음에 다급히 똘순이랑 어머니랑 똘비만 데리고 방 안에 집어 던지듯이 집어 넣었어요. 그리고 방문 앞을 막고 사람들 막아서고요. 호랑이 발에 이제 밟혀 있는 뚱이와 그 여자만 쳐다보고 있었죠. 네. 근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뚱이가 안색이 파래지면서 헛기침을 막 하다가 이제는 막 컥컥컥 하더라고요. 네. 근데 선생님이랑 저는 난생 처음 보는 영의 모습이었고 기운에 짓눌려가지고 함부로 이제 나서지도 못했고요. 네. 이제 똘비랑 어머니만 맡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뚱이를 봤을 거 아니에요. 똘비랑 어머님도. 그러면서 우리 뚱이 왜 저러냐고 왜 안 비켜주냐고 좀 어찌 해봐라면서 한패냐고 난리가 났고 급기야 똘비는 저한테 주먹질이랑 발길질까지 했어요. 비켜라고. 우리 뚱이 왜 저러냐고 애가 절이 되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냐고 엄마 빨리 신고해라고 경찰이랑 119에 신고해라고. 이제 그 말에 어머님은 핸드폰을 찾으면서 난리가 나는데 그 여자는 그저 내기 할 거야 말 거야 하면서 깨라르 웃고만 있더라고. 그렇게 대치하다가 선생님이 안 되겠다 싶었는지 똘비랑 어머니 뺨을 번갈아 가면서 사정없이 후리 갈기더라고요. 정신 차려라고. 저 여자 말 진짜라고. 당장은 아닐 수도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뭔가 하려고 하면 며칠 안에 뚱이는 데려갈 거라고. 니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 눈에는 지금 우리도 보고도 안 믿기는 게 있다고 지금. 그러니 정신 차리라고 우리 믿으라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고. 저 여자가 무슨 말하는 거냐면서 그냥 신고한다면서 막 똘비가 다시 난리를 치더라고. 저한테 또 주먹질 발기질 하면서. 근데 제가 갑자기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맞아가면서 이 짓거리 하고 있지?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이 화가 막 참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이성이 또 풀어지면서 두 번째 블랙아웃이었어요. 그때. 이때부터 또 선생님 시점인데 제가 눈빛이 싹 바뀌더래요. 그러더니 갑자기 똘비 얼굴에 주먹 한 방을 사정없이 꽂아버리더래요. 제가. 그러니까 똘비는 맞고 억하는 소리와 함께 똘비랑 붙어있던 어머님이랑 뒤로 나뒹굴었고요. 예. 그런 두 모자를 쳐다보면서 제가 육두문자 날리면서 아 먼발 사는 거 진짜 먹었네 이러면서 갑자기 그렇게 말을 했대요. 제가. 그리고 선생님 쳐다보면서 선생님 그냥 갑시다.
우리가 왜 이런 꼴까지 당하면서 도와주냐고. 근데 선생님은 보셨죠. 아, 기운에 홀렸구나. 그래서 선생님이 제 뺨도 사정없이 후리를 치면서 정신 똑바로 안 잡냐고 소리를 치셨고, 저도 그때 뭔가 번쩍하면서 또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렇게 다시 이제 제 시점으로 돌아와가지고 제가 정신이 돌아와서 분명 방금 전까지 저한테 달려들고 있었던 똘비인데 바닥에서 얼굴 잡고 막 신음소리 내고, 어머님은 그런 똘비 안으면서 하염없이 울고 있으니까 무슨 상황이 인지가 안 돼가지고 더 이렇게 멍하게 있으니까 선생님이 정신 안 차리냐고, 어디서 아직도 작것한테 홀려가지고 다니냐면서 막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이제 그 말에 아, 홀렸구나 생각이 들었고요. 마음을 가다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실수한 것 같은데 대충 먼저 사과드리고 나중에 다시 정중히 사과드리겠다 말씀드리고요.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저는 그전 기분 나쁘게만 웃고 있는 여자를 쳐다보면서 뭔 얘기인지 드러나 보자고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그 여자가 네가 뭔데? 저 집안이 결정을 해야지 너희 집안이 저 집안 대신 할 거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럴 거 아니면 그냥 쟤네들 설득이나 해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금 당장 뭘 하면 뚱이가 확실히 어떻게든 잘못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방법은 정신을 놓고 있는 똘순이를 제외한 두 사람을 설득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똘비한테 똘비야, 우리가 진짜 어떻게든 해결할게. 더 이상 시간 지체되면 뚱이가 진짜 위험하다. 우리 믿어야 된다. 그러니 이제 선생님도 옆에서 상황 안 좋다. 맞다. 진짜 심각하다. 예. 그리고 어머님한테 믿으시는 쪽이 우리랑 다른 거 압니다. 아는데 지금 일어나는 일이 믿음이 가시냐고. 여지껏 일어났던 일 믿어지냐고. 그리고 아까 똘순이, 뚱이 행동 믿음 가시냐고. 설령 똘순이까지 한 패라 치가지고 당신들한테 뭔가 얻을 게 있어가지고 속인다 치자. 근데 아까 그 모습이 5살짜리 애가 보여줄 수 있는 연기겠냐고. 안 그러냐고. 두 사람한테 이렇게 말을 하니까 똘비는 곧장 믿겠다고 뭔가 심각성을 느꼈겠죠. 꼭 살려주셔야 한다고 애원하면서 부탁하는데 어머님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만 외우시더라고요. 예. 대답도 안 하시고. 그러니까 똘비도 이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엄마 그만 좀 해라고 하면서 그냥 내 말만 듣고 해달라고 하는데 어머님은 고개를 흔들면서 계속 기도만 올리시고요. 점점 더 크게 우시면서 기도만 외우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이 어떤 마음인지 너무 잘 알 것 같은 거예요. 같은 네.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들고 다니는 묵주를 꺼냈어요. 그리고 손에 쥐고 어머니 앞에 마주보면 무릎 꿇고요. 제가 이제 묵주를 손에 쥔 채 어머니 두 손을 꼭 잡으면서 예. 딱 한마디만 했어요. 다만 악으로부터 구해주소서. 잘 읊으니까 어머니께서 뭔가 손에 잡히고 부당들밖에 없다 생각했는데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놀라셔서 절 받는가 봐요. 예. 움찔하시면서. 그래서 저도 그걸 느끼고 어머니를 쳐다보니까 어머니 표정이 너는 무당인데 왜 묵주를 손에 쥐고 그런 말을 하느냐라는 표정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어머니를 강하게 쳐다보면서 한 번 더 다만 악에서부터 구해주소서 하는데 어머님도 그때서 뭔가 깨달으셨는가 봐요. 예. 제 손 안에 있던 어머님 손을 싹 빼시더니 반대로 제 손을 꽉 쥐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울음을 참아가면서 한 글자 한 글자 읊으시면서 저랑 똑같이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해주소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믿어달라고 하니 어머님이 그제서야 뭔가 힘들게 잡고 계셨던 정신이 놓이셨는가 봐요. 네. 그대로 이제 쓰러지시더라고요. 이제 똘비도 대답이라 알았는지 절 보면서 끄덕였고요. 다시 이제 거실로 그 여자한테 가서 다들 동의했다. 더 보지 않았느냐. 내기가 뭐냐 물어보니까 어려운 거 아니라고. 진짜 술래잡기라고. 내가 날짜를 줄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1월 3일 네. 이렇게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3일간 어떤 산에서 나만 찾으면 된다. 뭐 경찰이랑 와도 되고 수십 수백이 날 찾아와도 된다. 말 그대로 술래잡기다. 날 찾으면 이긴 것이고 못 찾으면 지는 거다. 뭐 안 가고 그러지 않는다고. 꼭 간다고. 근데 만약 그 날짜 전에 날 찾으려고 하거나 찾아오거나 날 향한 무언가를 한다고 느껴진다면 난 그 즉시 뚱이 쟤 데려간다. 알겠냐 하더니 그 순간 뚱이 몸속으로 뭔가 쑥 들어가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희의 대답도 듣지 않고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 어디 산 이렇게 딱 말만 하고 호랑이령한테 가자 하더니 그대로 집 밖에 나갔고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뚱이 안색이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좀 괜찮아지더니 컥컥거리는 것도 멈추면서 괜찮아지더니 잠에서 깬 것 마냥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서운 꿈 꿨다면서 엄마 아빠 찾으면서 막 울기 시작했고 똘순이도 얼마 안 가서 정신 차렸고요. 집안 상태랑 저희 상태를 보면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면서 물어보면서 뚱이를 케어하더라고요. 나머지 사람들이 이제 그제서야 다들 있던 자리에서 풀썩 주저앉아가지고 거친 숨 내쉬 몰아쉬면서 안정 취했고요. 한참을 안정 취하고 나서야 똘순이한테 이제 상황 설명을 하니까 당연히 똘순이가 난리 나죠. 어떤 그런 얘기를 받아들이겠어요. 엄마라는 존재가. 예. 힘들게 진정시키고 이해시킨 다음에 똘비 어머님한테 저 여자에 대해서 먼저 물어봤어요. 3, 4년 전에 똘비 어머님이 이제 다른 교회들과 같이 밖에서 사람들한테 전도 활동을 하고 계셨고요. 그러다가 저 여자를 만났다 하더라고요. 특별한 건 없었고 자기가 그냥 너무 힘든데 그냥 거기 가면 마음의 안식처를 얻을 수 있냐 물어봤대요. 어머님은 다녀보고 아니다 싶으면 안 다니셔도 된다. 하지만 자기는 이제 큰 도움을 많이 받았고 마음의 안정도 많이 찾았다. 그냥 그저 그런 너무나도 평범한 전도였고 그 대화를 끝으로 그 여자가 교회를 왔대요. 항상 너무 예의 발랐고요. 봉사활동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 우연히 길에서 지나가다가 본 모습도 대부분이 마주쳤을 때 10중 8구는 리어카 끄신 노인분들 뒤에 가서 밀어드린다든지 뭐 거동 불편하신 분들 옆에서 케어해 주신다든지 쓰레기 줍는다든지 정말 그런 천사 같은 모습밖에 없었대요. 정말 선행의 아이콘이었대요. 예. 교회도 무슨 예배든지 다 나갔대요. 행사든 그냥 작은 예배든 해서 죄다 참여하고 올 때마다 정말 절실하게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속도로 친해져서 친자매 마냥 거의 매일을 만나다시피 지낸 사이를 하더라고요. 정말 이번 일이 터지기 전까지는 그 어떠한 점도 특이한 게 없었고 이상한 것 단 하나도 없었대요. 그래서 무슨 이유 때문인지 왜 그런지 도대체가 알 수 없다면서 하시다가 어머님이 그런데 우리가 그냥 도망가거나 신고하면 안 되냐 다시 그러시길래 어머님 일단 신고하셔서 뭐라 하실 거냐 양박당해서 우리 죽게 생겼다 하실 거냐고. 예. 그 설령 만약에 일이 생겨서 뭐 누군가 다치거나 잘못되거나 해서 신고해서 그 여자 집에 갔는데 어머님 이제 똘비나 똘순이네 사진이나 사주가 있고 저주의 흔적이 있다 치자. 이게 처벌이 될 것 같냐고. 예, 말씀드리니까 한숨만 쉬시더라고요. 잠시 이제 정막이 흐르다가 어머님께서 이사든 이민이든 가면 안 되냐 물어보시길래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아까 뚱이 몸으로 뭔가 들어가는 거 봤다. 아마 저 사람이 말한 대로 약속한 날 전에 뭔가 해서 저 여자가 우리가 술을 쓴 걸 안 달면 지금으로선 우리가 솔직히 막을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다고. 꼭 그날 우리가 차단해서 해결 볼 테니까 믿어달라고 안정을 시키고요. 한참. 일단 기본적인 비방을 했어요. 그냥 작기나 이런 거 못 들어오게. 그런 다음에 선생님 댁으로 돌아갔고요. 약속한 날짜는 그날 약간 보름 정도 뒤였거든요. 다행히 그 사이 문제는 없었는데 분명 그 날짜가 촉박할 시기부터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똘비랑 똘순이네를 전부 약속 날짜 3일 전부터 선생님 댁에 머물게 했고요. 그리고 많은 지인들을 불러갖고 상황 설명을 했고 저랑 선생님 포함해서 총 24명 이 약속한 산으로 가기로 하고 준비를 했어요. 당일부터 이제 똘비 똘순이네에 혹시나 일어날 일을 대비한 준비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약속한 날짜 00시가 되었고 술래잡기를 하기로 한 팀은 해당 상으로 향했어요. 그렇게 출발하고 2시간이 좀 지나서 거의 다 도착했을 무렵에 미리 누나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뚱이가 아프다고 열이 39도 40도 왔다 갔다 한다고 해열제 먹였는데도 더 심하면 일단 병원부터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알겠다고 그렇게 해라고. 그리고 이제 우리 거의 도착 다 해가지고 아마 연락 잘 안 될 거다. 약속한 3일까지는 아마 별일은 없을 거다. 꼭 해결보고 올 테니까 그 가족들 좀 잘 부탁한다 하니까 미리 누나가 잠시만 하더니 똘비가 전화를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이제 도착해서 바쁘다고 하니까 형님 진짜 죄송하다고 연거푸 계속 죄송하다고만 하더라고. 믿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근데 솔직히 아직도 믿기지도 않고 안 믿어지는 것 같대요. 근데 의지할 곳이 형님밖에 없다면서 그분들밖에 없다면서 제발 잘 부탁한다 하길래
그저 알겠다고 기다려라 하고 끊고 이제 아내한테 연락해서 잘 다녀온다 하고요. 이제 그렇게 주차를 하고 장비를 챙기고요. 4인 1조 6개 조로 야간조 3조, 주간조 3조로 편성을 했어요. 한 조당 한 명은 입산을 하시는 분들 입구에서 이제 3명 나머지 올라가고 한 명은 그 3명이 올라가는 입구에서 누가 올라가는지 망봐주시는 분이었고요. 그 사실상 3명에서 산을 퍼져서 올라가기로 했어요. 3인 3조로. 저는 야간조였고 야간조 평성은 1조에는 그 김민수 사건의 목사님 외 2명, 2조에는 저랑 돌자랑 또 다른 1명, 3조에는 선생님과 다른 2명, 그리고 각 팀에는 각 팀의 한 명당 그 한 명은 이 산을 거의 살다시피 하는 분들이셨어요. 네. 무당이나 바라지 분들인데 웬만한 이 산의 10만이 분들보다 길을 더 잘하시는 분들.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요. 그렇게 이제 6개 조로 펼쳐가지고 3일에 걸쳐서 나눠서 한쪽에서 올라가서 반대로 내려가는 식으로. 그러면서 못 찾으면 점점 옆으로 이동하면서 조사하는 방식이었어요. 물론 이제 도망 다니면 어쩌냐 하겠는데 당연히 그냥 안 올라가죠. 입구에서부터 50m쯤 올라갈 때마다 이제 감지할 수 있는 비방들 설치하면서 올라갔고요. 그리고 그 입구에 한 명씩 제가 대기시켜뒀다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사실상 3일이 3일이 아니었어요. 이게 등산객들이 좀 많은 산이었거든요. 그 산이. 예. 예, 해가 떴을 때는 사실상 좀 등산객인 척 하면서 그냥 훑어만 보고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뭔가를 발견해도 그냥 통보만 하고 모른 척 내려오기만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주간조는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요. 주간에는 사실 저 같은 바라지 분들로만 이렇게 편성됐어요. 그렇게 일정을 잡고 첫날 새벽 3시쯤 등산을 시작했고요. 첫날은 정상을 찍고 반대로 내려가는데도 아무 일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제 내려가서 주간조와 바톤 터치를 하고 근처에 계시던 지인 무당분 댁으로 가서 재정비를 하고 휴식을 취한 다음에 또 이제 주간조도 아무 일 없어서 저희가 바톤 터치를 하고 오후 5시쯤 되어서 오후 5시쯤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6시쯤부터 입산을 했거든요. 이제 3시간 정도 올라갔을까? 저희가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단체 보이스톡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1조에 이제 길잡이 분이 말을 하더라고요. 2조, 3조 길잡이 저희 누구 어디다 10분 후에 연락 없으면 구조 부탁한다 하길래 알겠다 하고 저희는 이제 잠시 상해를 멈추고 혹시나 뭔가 일어날 상황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었죠. 이제 그러다가 5분쯤 지났나? 1조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냥 조금 강한 상귀신이었다고. 다시 진행한다 말씀을 듣고 저희 조와 3조도 다시 출발한다 말을 하고 출발을 해요. 그렇게 또 1시간이 흘렀나? 또 1조 길잡이 분이 여기 어디고 10분 후에 연락 없으면 지원 부탁한다 해서 다시 대기를 하는데 또 한 5분쯤 흘렀나? 또 다시 뭐 조금 강한 상귀신이었던 것 같다. 다시 올라간다 연락이 와서 저희도 다시 올라간다 연락을 하고 올라갔죠. 그러다 돌자가 갑자기 탁 멈춰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를 딱 보더니 입에 검지를 갖다 대요. 조용하라는 거죠. 그러더니 핸드폰으로 뭔가를 막 적고 보여줘요. 내용이 이상하지 않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폰으로 뭐가? 이러니까 찾았다 말고는 무전하지 말자고 했는데 연락 온 게 이상하지 않냐고. 그래서 저는 그게 왜 찾은 것 같으니까 연락했겠지.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 정도도 모를 것 같냐고 하더니 잠시만 이렇게 하더니 돌자가 폰으로 2조 돌순입니다. 1조 3조 문제 없습니까? 특히 1조는 문제 없습니까? 이러니까 1조 목사님 목소리로 그래 돌순아 문제없다 쓸데없는 거 연락하지 말자고 했잖아 하면서 그 말을 듣자마자 저희는 1조로 정말 사정없이 뛰기 시작해요. 넘어지고 깨지고 막 어디 굴르고 다치고 해도 그냥 곧장 그대로 달렸어요. 1조 있는 대로. 왜냐하면 돌자거든요. 돌순이가 아니거든요. 근데 분명히 돌자는 연락할 때 돌순입니다라 했거든요. 몇 번이나. 그러니까 뭔가 잘못됐다 느꼈죠. 그래서 뛰면서 전 선생님한테 연락하니까 곧장 받으세요. 안다고 자기네들도 지금 가고 있다고. 너희가 더 가까우니까 빨리 가봐라고 하셔갖고 알겠다 하고 한참 뜁니다. 한참을 뛰다 보니까 저 멀리서 불이 보여요. 근데 바닥에서 보여요. 이거는 이제 사람이 들고 있는 게 아니고 바닥에 흘린 거다. 무슨 일 생긴 거다 싶어갖고 더욱더 뛰어가죠.
그러니까 후레쉬 랜턴 주위로 목사님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계시고요. 길잡이 무당분이랑 다른 무당 한 분이 개고픔 울면서 몸을 베베 꼬고 계세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우리 온 곳을 보고는 산이를 막 가리켜요. 한참을 진정을 못 하시다가 막 벌벌벌 떠시면서 가르치다가 갑자기 호랑이가 아니다. 호랑이가 아니다. 침이다 하시더니 이윽고 목사님도 기절을 하세요. 저희 팀은 일단 사정없이 뛰었죠, 위로. 그때부터는 사실상 저희 조의 길잡이 분이 의미가 없었어요. 그저 위로만 뛰었고요. 나이가 좀 있으셨던 길잡이 분은 저희를 따라올 수 없어가지고 3조가 이제 저희를 찾을 수 있게 3조 방향으로 랜턴을 비추면서 숨을 고르시더라고요. 여자였던 돌자도 아까부터 계속 뛰어오다가 넘어지다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쳐가지고 잠시 쉬자면서 그러는 거, 저도 어찌 보면 만병의 아이콘인데 제가 조금 쉬다 오라고 먼저 올라가겠다면서 더 이상 말도 안 듣고 뛰어가요. 침이다, 침이. 아, 침이? 예, 침이다 하더라고요. 침? 침이. 취미 할 뒤에 때 나올 침이요? 아니요, 치특기 할 때 치랑 만미 할 때 미. 아, 침이. 예, 이게 이 신이다, 치기다, 침이다 이런 또 자세히 못 들어가지고 예, 침이다. 예. 예, 침이다. 그러니까 제가 한참 뛰어 올라가니까 돌자가 뒤에서 백모아 가지 마라 소리 지르더라고요. 네 혼자 될 게 아니라고, 침이라고, 침이 망량이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게 뭐 이러면서 저는 계속 뛰어 올라갔죠. 그러니까 임의 망량 도깨비라고 하는데 저는 그걸 듣고도 그냥 사정없이 뛰었어요. 임해망량 알아요. 예. 제가 근데 그때 진짜 이상했거든요. 심장 수술을 했고 기관지가 딱히 좋지 못했던 저인데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그리고 저도 그 1조로 뛰어갈 때 사정없이 뛰었고 사정없이 넘어졌고요. 그리고 돌비님한테도 보여드렸지만 그 후에 병원 가보니까 그때 넘어지면서 늑골 골절까지 생겼어요. 그 정도로 심하게 넘어졌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정말 정신 나간 사람처럼 적이 있다는 것처럼 어딘가에 목적지가 있다는 것처럼 사정없이 뛰어갔어요. 정말 한참을 뛰어가다 보니까 갑자기 주위가 너무 어두운 거예요. 이게 제 손을요, 얼굴 발 앞에 갖다 대도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어둡더라고요. 이게 산속이라도 달빛에 의해서라도 뭔가 보이는데 어느샌가 랜턴은 없어졌고 예. 진짜 칠흑 같은 어둠이었어요.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참 이게 올드한데 클래식한 소리가 들립니다.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으흐흐, 이 소리가 반복적으로 들려요. 예. 그런데 그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하고 으흐흐가 점점 호랑이 그롤링처럼 으흐흐가 아니고 그르렁 소리처럼 바뀌더라고. 그래서 잘못했는데 이거 하는 그게 느끼는 순간부터 제 주위에도 딱 그 기운이 느껴지더라고요. 똘순이 집에서 느꼈던 기운이. 그러면서 그르렁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다시 말소리가 들려요. 근데 이번에는 꼭꼭 숨어라가 아니었어요. 술래가 잡혔는데 잡은 사람이 없으면 잡힌 걸까? 막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술래가 잡혔는데 술래만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면서 웃더라고. 그리고는 다시 그르렁 소리가 들리고요. 나 이거 홀렸거나 당했다. 큰일 났다. 어쩌냐 하면서 일단 준비해간 비방들 전부를 준비해가지고 그냥 그대로 바로 썼어요. 전부 다. 와. 했는데도 여전히 그 뒤로는 또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이게 점점 빨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주위로 점점점 다가오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받아놓은 비방 중에 가장 강한 비방을 썼고요. 덤벼보라고 발악하는데 그냥 그저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웃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정적이 막 흘러요. 그리고는 제 시야가 조금씩 돌아오는데 이게 홀린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제 앞에 뒷다리랑 꼬리 형태가 보이더라고요. 이게 뭘까 하면서 자연스럽게 위로 쳐다보는데 동물의 배 아래더라고요. 이거 죽었다. 아무 생각 안 들었어요. 그냥 묵주 잡고 무릎 꿇고 기도만 올렸어요. 그냥 진짜 처절한 기도였어요. 살려달라고. 뭐 주기도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악으로부터 구해주세요. 기도 올리는데 이제는 제 귀 바로 옆에서 엄청 천천히 약 올리듯이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하는데 와 눈을 못 뜨겠더라고요 이게. 예. 그냥 계속 기도만 했어요. 살려달라고. 그냥 진짜 뭐 주기도문, 뭔 기도문 아무것도 뭐 광명지는 이런 거 아무것도 없고요. 저도 상당히 많이 배웠고 많은 걸 외우고 있는데도 그냥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악으로부터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멈추면서 너 뭐냐? 너도 그쪽이야? 근데 왜 눈 안 떠? 눈 뜨면 나 잡는 거잖아. 왜 안 떠? 눈 떠봐 하는데 왠지 뜨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꾹 감고 계속 기도만 올렸어요. 그러니까 제기에 대고 계속 눈 떠봐라고. 술래 여기 있다고.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하다가 한참을 그렇게 약 올리다가 아 재미없다 하더니 갑자기 제 심장이 막 아파요. 네. 저는 심장 수술을 받았잖아요. 네. 협심증 이런 거. 근데 이게 딱 엄청 심해지기 전에 뭐 심장마비 등 오기 전에 그런 고통 같더라고요. 오. 아 끝났네 살 맞았네. 그냥 저 진짜 속으로 딱 이 말했어요. 아씨 이랬어요 그냥 속으로. 그러면서 기도는 계속 올렸어요. 그렇게 올리고 있는데 올리고 있고 귀에서 옆에서는 계속 다시 꼭 숨으라 하면서 심장은 아파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눈을 감고 있는데 제 눈앞이 환하게 밝아지더라고요. 예. 그리고 제 첫 사연 때 기억나세요? 저 교통사고 날 때 노란 빛. 아, 예. 그 빛이 제 눈이 자연스럽게 떠지면서 그 빛이 확 밝혀주는데 그 사이로 할저씨가 뚜벅뚜벅 걸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머리 한번 쓱 쓰다듬으시고는 고생했다 하시곤 전 그 뒤로 또 기억을 잃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고요. 제 아내가 옆에 있었고요. 정신을 좀 차리고 어찌 된 거냐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3일 반이 지났대요. 이야. 그래서 3일 반 지났냐 못 잡았는데 큰일 났다. 뚱이 어찌 됐냐 물어보니까 뚱이 괜찮대요. 선생님이 다 끝났다고. 그리고 선생님도 어찌 된 건지 모르겠다고. 너 일어나면 물어봐야 된다고 오히려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근데 오빠 조사 좀 받으러 가야 될 것 같다고. 그러길래 조사? 무슨 조사 이러니까 제가 발견된 데가 그 여자가 몸에 단 나무 앞에서 발견됐대요. 근데 사망 추정 시간은 이제 저랑 같이 발견되기 일주일 전이고요. 근데 제가 최초 목격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조사받아야 할 거라고 해서 알겠다 하고 치료받고요. 진술을 하는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어요. 지금 알리바이는 너무 정확한데 예.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최근에 그 양밥 사건 있죠. 그게 기록이 다 뭐 공유가 되는가 봐요. 조사받고 하는 게. 그런 쪽으로 조사받았던 게 뜨다 보니까 알리바이는 정확한데 예. 저를 좀 많이 의심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조사받는 쪽에서. 그래서 이게 제가 지인 중에 법 쪽에 좀 일하는 지인들이 있어가지고 물어보니까 아니 그렇게 알리바이 확실하고 그 사망 시간도 너랑 정말 대조될 게 없으면 한두 번이면 끝날 건데 왜 그러냐. 문제 있으면 자기들한테 연락해라 하고 일단 알겠다. 뭐 저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네. 일단은 그렇게 나와서 아직도 조사받고 있고요. 와. 다음 주에도 한번 가야 되고요. 예. 지금 날짜가 잡혀가지고 그렇게 치료랑 조사받으면서 시간 보내고 있다가 얼마 전에 낮잠을 자고 있는데 꿈을 꿔요. 네. 그리고는 꿈에서 그 여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저한테 90도로 인사를 푹 하더라고요. 예. 정말 죄송하다고. 그리고 덕분에 벗어난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사라지고 꿈에서 깼는데 깨자마자 할저씨한테 찾아가지고 물어봤죠. 어찌 된 거냐. 예. 제가 그 뒤로도 깨서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는데 항상 대답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도 이친이라 라고만 하시거든요. 지금 계속. 아, 예. 그리고는 요즘에는 또 안 보이세요. 어디 가셨는지. 예. 계속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돌비님이랑 연락했을 때도 끝나지 정말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돌비님한테 연락드려서 이렇게 시청하고 맞아요. 있는 거잖아요. 예, 맞아요. 예,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예. 예. 그동안 계속 별일 없냐 이렇게 연락하면서 했는데 이게 끝난 지 정말 안 된 건데 아직도 할저씨한테는 어떻게 된 건지는 못 들었는데 유추해보기로는 그 도깨비 이매망냥 이매망령, 예. 한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희강겠는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좀 감기신 분이 마지막에 정말 마지막에 우연찮게 자기 의지 찾아서 뭔가 좀 떠나려고 하지 않았나? 오.
일단 그렇게 좋게는 생각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너무 화가 날 것 같아서. 와, 진짜 어떻게 이런 일들을 겪으시나요, 진짜. 근데 케이스는 뭐 좀 어째 뭐 끝에는 되게 흐지부지 끝나지만 어째 잘 풀리는 거니까요. 뭐 다행인 거죠. 그래도 잘 풀려서 다행인데. 예. 와, 치매 하다가 이매망량이다, 이렇게. 하는 것 옛날에는 자체가. 치미망량이라 했다. 그게 본 발음이라 하더라고요. 그게 예, 예. 본 발음이. 예. 근데 그게 또 우리나라 그 국어사전 일을 하면서 이미망량 됐다고 저도 그 후로 알아보니까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취미라고 했을 때는 취미가 뭐지 했는데 이매망량이라고 했을 땐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이매망량이 뭔지. 예, 근데 그게 본 발음이 찐 발음이 요즘 말로 치미망량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매망양이 아니라요, 여러분들. 이매망량. 예. 량이에요, 량. 예. 그거 검색해보시면 아마 아실 거고. 오늘 백묵님의 이야기, 저번 편과 이번 편 두 편으로 나눠준 이 이야기가 정말 또 백묵님의 이야기로 기억이 되고, 또 시들무에서 계속 기억이 될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예전에 저승학신으로 등장해 주셨을 때가 또 생각이 나요. 정말 오래됐네요. 예. 그러고 보니까 굉장히 또 오래됐잖아요, 기간이. 그렇죠. 네. 도비님 10만도 전에 했을 건데.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해서 귀의 신 이야기, 또 막 김민수 이야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지나갔는데, 백묵님의 이야기가 정말 또 한 획을 그은 이야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떤 이런 나쁜 일에 연류가 되실 수도 있고, 힘든 일에 또 이렇게 같이 헤쳐나가시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저희 또 귀족님들과 제가 항상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항상 화이팅입니다. 파이팅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단 백묵님의 이야기, 지금 2부작으로 나눴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였고, 백묵님의 이야기를 아직도 안 들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참여를 하시다가 또 참여를 못 하시다가, 참여를 하시다가 못 하시다가 이런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돌비 백묵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아마 재생 목록이 나올 거고요. 거기서 첫 편부터 한번 쭉 들어보심을 다시 한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연원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연원님께서는 굉장히 섬뜩하게 귀신을 보신 그 현장을 목격을 잘 하시고 또 그 이야기들을 많이 전달을 해주시는 분이죠. 빨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연원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셨군요. 일단은 연원님께서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오늘은 두 개 다 저희 어머니가 해주신 이야기로 갖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연어예요. 제가 또 오늘은 어머니 얘기만 또 좀 들려드리려고 하니까 예. 괜히 또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참을 준비를 하면서 무슨 좀 짧은 얘기를 해드리지 하다가 제가 저번 주 토요일에 보면 안 될 거를 갑자기 보게 돼가지고 어이구. 예? 이거 예전 같았었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이거 이제 말씀드려야지 싶어가지고 이제는 귀신 보면 빠르게 시들면서 얘기해야지. 네, 좀 이제 이런 제가 느낌. 제 대나무 숲이 있으니까 예. 네, 그래서 되게 짧은 이야기인데 이런데도 귀신이 있구나 하고 제가 보고 왔거든요. 제가 저번 주 토요일에 되게 간만에 그런 걸 좀 봤어요. 요 근래에도 컨디션이 너무 좋아서 안 보고 있었었는데 제가 저번 주 토요일에 친한 친구랑 제가 요새 좀 취미로 하고 있는 게 클라이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 주 토요일에도 친구랑 이제 실내 암벽장을 갔는데 거기가 규모가 꽤 컸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클라이밍을 막 하고 있는데 클라이밍장이 규칙이 뭐냐면 이건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안전수칙이에요. 다른 사람이 등반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하고 제가 풀고 있는 문제가 루트가 겹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낙하할 만한 지점과 제가 들어갈 지점이 겹치는지 등을 확인을 하고 이미 등반하고 계신 분 근처에서 등반을 하면 안 돼요. 그렇겠죠. 위험하니까. 네, 그게 저희 안전수칙이고 또 올라가신 분은 좌우를 살필 여력이 잘 없기 때문에 무조건 그걸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을 하고 등반을 해서 거의 정상 홀드를 딱 잡기 직전이었었어요. 제 마지막 홀드를 딱 잡았는데 제 왼쪽을 딱 보니까 저랑 되게 가까운 곳에 사람이 한 분 매달려 계신 거예요.
근데 클라이밍장은 정상이 되게 높게 있기 때문에 사람이 서 있는 높이로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비매너가 이렇게 위험하게 또 제가 잡아야 되는 홀드가 되게 불안정한 홀드였었어가지고 조금 위험하실 것 같은데 하고 일단 제가 제 자리를 다시 딱 안전하게 잡은 후에 다시 보니까 그분이 걸고 있던 홀드가 이제 클라이밍 홀드가 되게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 예. 손가락이 겨우 걸릴 법한 홀드였었어요. 손가락 끝 힘으로 버티는 홀드인데 그거를 맨발로 발을 건 채로 거꾸로 매달려 있는 거예요. 클라이밍 홀드에. 그래서 제가 처음엔 기인이신가? 저 정도 자신감이 있으니까 사람이 이렇게 홀드에 타고 있는데도 등반을 한 건가? 예. 근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홀드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매달릴 수가 없는 건데 또 클라이밍은 그런 기교를 부리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이제 주변에 있는 안전 홀드가 있어요. 내려올 때 잡고 내려오는 홀드를 잡고 뒤에 있는 사람들 반응을 살펴보니까 그런 기교를 펼치고 있는데 아무도 그 사람을 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귀신이구나 하면서 이제 안전 홀드 잡고 제가 눈 거의 깜다시피 하고 그냥 안전 홀드 잡고 그 귀신 얼굴은 안 보고 그냥 딱 내려오자마자 친구한테 이제 얼굴 딱 붙이면서 땡땡아 나 좀 탈의실에 데려다줘. 보면 안 될 거 본 것 같아. 근데 그 친구는 알거든요. 예. 정말 저랑 친한 친구라 가지고 그 친구랑 탈의실 가갖고 땡땡아 저기 B 섹션에 홀드에 좀 뭐 이상한 거 달려 있더라. 근데 귀신 노는 데서 사람 놀면 사람 다치니까 우리 이제 B 섹션은 가지 말자 하면서 짤막하게 귀신을 보고 온 이야기가 있었죠. 근데 얼굴이 좀 잘 안 보이는 편이시긴 하잖아요, 연어님이. 네. 어땠어요, 그 사람은? 약간 좀 그냥 일반 클라이밍 하시는 분 복장을 입고 계셨었어가지고 저도 많이 헷갈렸었던 것 같은데 남자분이셨을 거예요. 되게 네. 마른 체형분들이 클라이밍을 잘 하시거든요. 되게 깡마른 체형에 그냥 클라이밍 하시는 복장을 입으시고 근데 클라이밍 화를 안 신고 맨발 상태시고 얼굴은 제가 안 보려고 하기는 하는데 안 보이기도 하지만은 가끔씩 눈이 마주쳤다는 느낌이 들 때는 있어요. 예. 근데 아무래도 상황이 제가 조금 잘못하면 저도 다칠 수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래서 최대한 그냥 시선은 그냥 아래로 깔고 이렇게 내려오고 그쪽을 시선을 안 두기는 했는데 되게 사람하고 흡사하게 거기 매달려서 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사고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그냥 귀신이 따라한 정도일까요? 모르겠네요. 제가 그거를. 보기에는 재밌어 보여서 그냥 따라했구나. 재밌어 보여서 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받을 때가 있거든요. 얘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예. 왜 여기에 있는지가 가끔씩 좀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건 딱 보면 알아요. 이분 여기서 돌아가셨구나. 그런데 그냥 그분은 여기서 되게 재밌게 놀고 계시구나. 왜냐면 느껴지는 기운이 되게 신나셨었어요. 그냥. 자, 이제부터 클라이밍 하시는 분들은 혼자 못 하시겠네, 밤에. 이거 못해요. 그렇게 밝고 깨끗한 곳에서도 그런 식으로 나온다는 게 저도 좀 놀래가지고. 어디에나 있고, 아시죠, 연어님? 그리고 또 시들문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옆에 다 있잖아요. 그죠? 그죠? 예, 다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머님 이야기인데,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이 얘기는 저희 어머니가 겪으신 일은 아니고, 어머니가 일본에서 유학생활 하시던 중에, 나이 차이는 한 7살인가 8살 나는, 연배 차이가 많이 나는 남자 선배님이 한 분 계셨었는데, 네. 그분이 해주신 좀 기묘한 이야기가 있으셔가지고 제가 한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전부터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다시피 어머니는 일본에서 미술로 유학 생활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또 일본은 섬이기도 하고 저희가 듣기로는 되게 기묘한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추측하건대 뭔가 요괴에 관련된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선배분 이름은 그분도 일본인이시니까 그냥 제가 제일 부르기 편한 이름으로 미나모토 선배라고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미나모토 선배는 먼 타지에서 온 저희 어머니한테 되게 학교 생활도 잘 알려주시고 또 친구도 많이 만들어주신 정말 고마우신 분이라고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셨었어요. 예. 그래서 그 선배분이 가끔씩 어머니 힘든 일이 있으면 술도 한잔 사주시고 그러시다 보니까 들려주신 이야기인데 미나모토 선배가 약 1학년이던 시절 어머니 말에 의하면은 그 미나모토 선배가 키도 되게 펀칠하시고 인물도 그 일본 배우 기무라 타쿠야라는 이야. 배우를 좀 닮으셨었다고. 잘생기셨는데? 네, 되게 엄청난 훈남이셨었대요. 예. 그래서 그런가 이제 입학하자마자 여러 여성분들한테 대시가 끊이지를 않으셨었대요. 근데 그러다가 한 여자와 이제 사랑에 딱 빠지게 됐는데 그분이 학과에서 되게 유명한 그분도 아리따다고 유명하신 여자 선배분하고 이렇게 사귀게 됐는데 그 여자분은 집도 되게 잘 사시고 성격도 좋고 또 외모도 너무 예쁘시고 또 자기 일을 되게 열심히 하는 분이셨었어가지고 이 미나모토 선배도 내가 결혼을 한다면은 이 여자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정도였대요.
뭐 그렇게 이제 미나모토 선배는 그 여자 선배한테 완전히 푹 빠져가지고 예. 이 여자 선배는 아무래도 이제 거의 졸업학년이 끝빠지셨었어가지고 이대기도 하고 해서 작업을 밤늦게까지 했대요. 그래서 항상 밤마다 자전거를 타고 작업실 앞에 데리러 가서 뒤에 태운 다음에 밤늦은 시간이더라도 같이 근처 공원을 산책을 하고 집에 데려다 주는 게 그들만의 그 데이트 루틴 같은 거였대요. 그래서 그날도 그냥 미나모토 선배는 이제 여자친구를 태우려고 자전거를 타고 학교로 갔는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한참을 기다려도 맨날 나오던 시간에 여자친구가 안 내려오더래요. 근데 여자친구가 성격도 좋고 진짜 착하고 다 좋은데 딱 하나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 예술감이 좀 있으신 분이셔서 그랬는지 작업할 때 건드리면은 좀 평소보다 예민하게 화를 내고 반응을 했었어가지고 오. 좀 기다려보자 하고 기다렸는데 밑에서 한참을 고민하면서 기다려도 안 내려오니까 계단을 올라가서 여자친구가 있다는 작업실 문을 딱 열었는데 여자친구가 바닥에 입에 거품을 문 채로 쓰러져 있더래. 선배는 여자친구가 쓰러져 있으니까 그 여자친구를 뭐 어떻게 데리고 나왔는지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러니까 그날 누가 구급차를 불러줬고 그 여자 선배한테 어떤 조치를 했는지 같은 것들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되게 무섭고 당황을 하셨었대요. 그래도 다행히 이제 다른 옆방에 있는 작업실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여자친구분을 무사히 병원으로 옮겼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여자친구분이 쓰러진 이유도 알 수가 없고 어떤 병명이 있는 건지도 알 수가 없고 왜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지도 병원에서는 알 수가 없다고 했대요. 그래서 그냥 미나모토 선배는 그날 이후로 매일같이 병원을 찾아갔대요. 그냥 아침 일찍 학교 가기 전에 신사 들려가지고 여자친구 좀 낫게 해주세요 기도를 드리고 그러고 나서 학교를 갔다가 여자친구가 있는 병원에 가서 또 밤 늦은 시간까지 여자친구 곁을 지키다가 그 집 어머니하고 교대를 하고 집에 가는 일상을 반복을 하셨었는데 네. 그걸 한 달 정도를 반복을 하니까 여자친구분이 어느 날 갑자기 의식이 돌아오셨대요. 근데 이 여자친구분이 의식이 돌아오시기는 했는데 말을 안 하더래요, 사람이. 입도 꼼뻑을 안 해가지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가끔씩 혼자서 정신을 잃기도 하고. 그래서 이 몇 날 며칠 입을 그냥 꼭 닫은 채로 그냥 병실 한 구석만 맨날 응시하고 있고 미나모토 선배가 뭐 이거 먹을래? 아니면 TV 딴 거 틀어줄까? 이렇게 물어도 그냥 고개를 아래 위로 까딱거리거나 아니면 좌우로 흔드는 정도의 그런 간단한 의사 표현만 하시고 아무 말도 안 하더래요. 여자친구는 이제 몸은 점점 말라가고 또 말수는 없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또 어디가 아픈 건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으니까 의사도 원인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충격이 커서 그런 것 같다 그런 말만 반복을 했대요. 네. 선배는 그런 여자친구가 답답하기도 하면서 또 너무 사랑하니까 걱정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내가 딱 10분만 더 일찍 갈걸 내가 좀만 더 일찍 올라가 볼걸 이런 자책들도 하시면서 여러 날들을 지내셨는데 어느 날은 미나모토 선배가 학교를 마치고 병원에 와서 이제 병실 구석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날은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드셨대요.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어디 꿈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여자친구 목소리로 자만이 나리마세 자만이 나리마세 한국말로 방해되지 않아요 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을 하더래요. 예. 그래서 미나모토 선배가 몇 달 만에 듣는 이 여자친구 목소리에 심장이 두근거려가지고 눈을 번쩍 뜨니까 실제로 여자친구가 말을 하고 있더래요. 내용이 조금 이상하기는 했지만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지금 일단 내 여자친구가 입을 연 상황이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가서 여자친구를 막 끌어안았대요. 근데 여자친구분은 안긴 채로도 계속해서 자만이 나리마세 자만이 나리마세 방해되지 않아요 방해되지 않아요 계속 그 말을 반복을 하더래요. 그래서 미나모토 선배가 막 울면서 여자친구한테 대체 뭐가 방해되지 않는 거냐고 막 물어도 여자친구는 그냥 하염없이 계속해서 방해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계속 이 말만 반복을 하더래요. 그렇게 또 그 말만 계속 반복하기를 며칠을 반복하고 또 입을 다물었다가 또 며칠을 반복하고 입을 다무는 사이에 계절이 2번이 바뀌고 결국에는 그 다음 해가 찾아왔대요. 예. 그맘때쯤부터는 선배도 이제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을 했었고 또 여자친구 부모님이 선배를 붙잡고 이제 그만 헤어지는 게 어떻겠냐. 너는 젊고 미래가 창창한데 저렇게 아픈 우리 딸한테 네가 안 매여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선배는 그때 이후로는 여자친구를 찾아가지 않았고 네. 이제 곧장 휴학을 하시고 일본이나 뭐 한국, 중국, 미국 같은 곳들을 1년 동안 여행을 하셨대요. 휴학을 하고. 그러고 외국을 여행하시는 중에도 뭐 종종 전 여자친구 생각 같은 것들이 하면서 지내시다가 도쿄로 돌아와서 다시 학교를 복학을 하셨는데 또 학교를 가니까 그 같이 거닐던 캠퍼스, 데이트하던 공원 이런 것들을 보니까 또 사람이 문득 궁금해지더래요.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잘 살고는 있을지, 지금은 다 나았을까. 그런 생각들이 드니까 전 여자친구에 대해서 수소문을 조금 했대요. 아직 그 여자친구분도 휴학한 지가 1년이 조금밖에 안 넘었으니까
그래서 후배들하고 선배들한테 이야기를 듣기를 그때 이후로 휴학을 해서 복학은 아직 안 했는데 그냥 그 태어난 날에 부모님이랑 같이 학교에 한번 들렸다가 갔었대요. 그래서 뭐 그런 이야기만 들리고 다른 이야기는 들리지 않는데 미나모토 선배는 아 그래도 퇴원을 했구나. 예. 그리고 퇴원을 하고 자기 발로 학교까지 왔다 갔구나. 많이 괜찮아졌나 싶어져가지고 이제 몇 날 며칠을 고민을 좀 하다가 술 한 잔 딱 하고 술김에 그 집으로 전화를 딱 걸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받으셨는데 미나모토 선배가 얼굴도 잘생겼는데 젠틀하기도 했대요. 아 어머니 잘 지내셨죠? 예, 저 미나모토입니다. 네, 이번에 저 도쿄 돌아왔어요. 저 근데 혹시 땡땡이는 잘 지내고 있나요? 하고 물으니까 어머니가 엄청 반가워하시면서 잘 지냈냐고 몸 무사히 돌아와서 다행이라고. 아 근데 지금 땡땡이가 자고 있어서 바꿔주진 못할 것 같은데 많이 괜찮아졌다고. 땡땡이가 요즘 들어서 미나모토 너 얘기 안 그래도 많이 했는데 언제 한번 시간 되면은 들릴래?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미나모토 선배는 너무 그립고 그리워하던 전 여자친구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로 시간이랑 날짜를 잡았고 꽃이랑 외국 여행을 하면서 샀었던 자자자자랑 기념품 같은 것들을 챙겨가지고 그 전 여자친구의 집으로 갔대요. 현관에 서서 문을 이렇게 두드리니까 전 여자친구가 환하게 웃으면서 문을 열어줬고 예. 미나모토 선배는 멀끔한 원피스 차림에 머리도 그새 좀 기른 것 같고 너무 멀쩡해 보이는 전 여자친구 모습에 안도감이 들어가지고 뭉클해져서 그 자리에서 한참 울었대요. 한참 울다가 이제 뭐 집안에 들어오라 해가지고 들어가서 식사도 하시고 차도 마시고 하면서 막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전 여자친구분하고 셋이서 막 수다도 떨다가 전 여자친구분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미나모토 선배한테 잠깐 방에 가서 둘이서만 얘기하고 싶어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미나모토 선배는 아 이게 혹시나 그 재회하자는 신호인가 싶어가지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 여자친구분의 방으로 향했는데 방문을 이렇게 딱 여니까 강한 여기저기에 나무 그림, 나무 인형, 작은 분으로 된 나무, 화분, 그리고 산에서 가져온 것 같은 나뭇잎, 나뭇가지, 솔방울 그런 것들이 방 안 여기저기에 되게 어지럽게 놓여져 있더래요. 그래서 왜 이런 게 많지? 근데 인테리어라고 하기에는 뭔가 좀 이질감이 들었대요. 그래서 여자친구분한테 방 안에 나무가 되게 많아졌네? 너 이런 거 좋아했었어? 하고 물어보니까 전 여자친구분이 되게 어두운 표정으로 일단 자리에 앉아보라고 하더니 미나모토 너가 믿던가 말던가 상관없는데 내 얘기 좀 들어봐 하면서 선배가 지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궁금해했었던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대요. 선배가 그 밑에서 기다리던 그날도 어김없이 여자 선배는 작업을 하고 있었대요. 마감이 얼마 안 남아서 되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귓가에서 트트트트트트 하면서 나무를 칼로 깎는 소리가 나더래요. 근데 미대생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 미술연필을 칼로 깎는 소리 있잖아요. 그런 드드드득 소리가 나서 누가 미술연필 지금 칼로 깎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작업실에는 여자 선배 혼자 있었고 문도 닫혀 있었고 해서 이게 어디서 나는 소린 거지? 하셨는데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위를 이렇게 둘러보니까 뭐 아무도 없더래요. 아무도 없고 소리의 근원지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뭐 이제 안 들리니까 됐다 하면서 다시 자리에 앉아서 막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한참을 그리다 보니까 또 어디서 드드드드드득 드드드드득 하면서 나무 깎는 소리가 나더래요. 예? 근데 좀 예민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집중력이 흐트러지니까 화가 많이 난 여자 선배가 벌떡 일어나서 작업실 안, 복도까지 샅샅이 뒤졌는데도 소리의 근원지를 찾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나무 서랍이나 책상 같은 거에 저희가 벌레 들어가면은 갉아먹는 소리가 날 수도 있으니까 아 이거는 벌레가 갉아먹는 소리인가? 근데 그런 소리가 이렇게 큰가? 라는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사람이 이유를 좀 알게 되면은 해결을 못해도 속은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신경 쓰지 말자. 그림 그냥 마저 그리자 하다가 한참 그리다가 미나모토 올 시간 다 됐는데 싶어서 일을 정리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또다시 뒤쪽에서 드드드드드드 드드드드드 소리가 들리더래요. 근데 이번엔 좀 더 크게 그리고 여자 선배 머리 바로 뒤에서 선배가 뭐지? 하는데 갑자기 드드드득 소리가 뚝 그치더니 한 초등학생 정도 나이의 되게 어린 여자아이 목소리로 와타시가 이때 자만이 나리마시타카? 제가 있어서 방해가 되었나요? 그렇게 등 뒤에서 묻더래요. 여자 선배는 등 뒤에서 넘어온 그 말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고 무섭잖아요. 그리고 그 목소리가 되게 부드럽고 귀여운 여자 아기의 목소리인데도 불구하고 어딘가 사람이 아닌 것 같다 싶은 날카로움이 있었대요. 그래서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딱 얼어붙었는데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하더래요. 키가 스키 데스까? 나무 좋아하세요? 이번에도 대답을 못했대요. 너무 무서우니까. 입은 굳어가지고 안 열리고 너무 긴장한 탓에 눈알은 빠질 것 같고
다리는 서 있는 게 신기할 정도로 덜덜 떨리더래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그 뒤에 있는 무언가가 기다리듯이 잠시 말이 없었는데 여자 선배가 대답을 안 하니까 뒤에 서 있는 무언가가 다시 한번 말을 걸더래요. 키요헤가 이테쿠 구다사이. 나무를 그려주세요. 여자 선배는 그 얘기를 딱 듣고 난 순간 다리에 힘이 쫙 풀려가지고 자리에 주저앉았더니 결국 뒤에 있는 그 존재가 눈에 보이더래요. 긴 머리를 딱 정갈하게 틀어 올려가지고 카미카자리라고 일본의 머리 장식 같은 거를 화려하게 둘러가지고 장식을 하고 오비를 두른 기모노를 입고 남학신을 신은 채 그 여자 선배 바로 뒤에 뒤를 돌아서 서 있었더래요. 여자 선배는 그 순간에는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그 뭔지 모를 것한테 와타시와 키가 스키데스. 난 마이에가케 바이 데스까? 네, 저 나무 좋아합니다. 몇 장 그려드릴까요? 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것이 잠깐 웃더니 남학신에 다가거리면서 천천히 뒤를 도는데 뭔가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을 하더래요. 키와 센네니 키르, 히토와 샤큐네 노이 키르, 소레데 카레와 키니 나리타 가타다테. 나무는 1000년을 살고 사람은 100년을 살아. 그래서 그는 나무가 되고 싶었대. 그러면서 여자 선배를 향해서 몸을 이렇게 돌렸는데 손이 피노키오 손처럼 나무를 정교하게 깎아서 만들어져 있었고 하얀 버선이로 보이는 정강이도 나무로 되어져 있더래요. 그 기억을 마지막으로 여자 선배는 이제 바로 하고 정신을 잃었는데 눈을 떠보니까 병실이었대요. 다행이다 하면서 앞을 딱 보니까 눈을 뜨자마자 그 여자 선배 눈에 보이는 거는 남자친구인 미나모토와 그 옆에 서 있는 나무로 만든 여자. 근데 미나모토 선배 눈에는 그 여자가 보이는 것 같질 않더래요. 그래서 여자 선배는 비명도 못 지르고 목소리도 그때부터 갑자기 안 나오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냥 물끄러미 그 나무 여자를 바라만 보니까 그 나무 여자가 그냥 씩 웃고는 병실 한 구석에 딱 자리를 잡고 서 있더래요. 그러고는 하루 종일 본인을 쳐다보더래요. 단 한시도 빠지지 않고 하루 종일.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저 이상한 게 보여요 라고 말도 할 수가 없었대요. 그게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자 선배가 저 존재를 어떻게 해야지 내가 쫓아낼 수 있을까 하면서 혼자 고민을 좀 하고 있었대요. 어느 날은. 그러다가 문득 자기가 기절하기 직전에 떠올렸었던 기억 속에서 저게 나무를 그려달라 했었던 게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바를 들어주면은 떠나지 않을까? 나무를 한번 그려줘 볼까? 생각을 해서 간호사한테 펜하고 종이를 받아와가지고 나무를 한 그루 그렸대요. 그 나무 여자가 언제 가까이 왔는지 여자 선배 옆에 와서 그림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코레다 코레다 이거다 하면서 입을 쭉 찢고는 뛸 듯이 기뻐하더래요. 그러면서 뭐 히토치다케 하나만 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여자 선배가 또 나무 한 그루를 더 그려줬대요. 그러니까 또 나무로 만든 여자애가 코레다 와타시 스고쿠 우레시 뭐 히토치다케 이거다 나 너무 신나 하나만 더. 그래서 또 나무를 그려주니까 뭐 히토치다케 계속해서 하나만 더 그려달라고 요구를 하더래요. 근데 여자 선배는 너무 무서우니까 이 무서운 마음에 틈만 나면 계속 그려줬는데도 그칠 줄 모르고 계속해서 요구를 하더래요. 그러다가도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다시 제자리에 가서 서 있는데 미나모토 선배가 학교 끝날 때마다 찾아오니까 그 선배가 올 때마다 미나모토 선배를 죽일 듯이 노려보면서 자마다나 그러소까? 방해되네? 죽일까? 그래서 여자 선배는 이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도 온 힘을 쥐어짜내서 입을 열어서 한 말이 자만이 나리마세 방해되지 않습니다 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여자 선배는 미나모토 선배와 결국 헤어지게 됐고 그 후에 몇 달 있다가 퇴원을 했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방법인지는 설명을 안 해줘서 모르겠다고는 하지만 이제 부모님은 알게 되셔서 같이 여러 절, 스님, 영매사 모든 분들을 찾아가 봐도 딱히 이렇다 할 방법 같은 게 나오지를 않더래요. 그리고 그 나무 여자는 퇴원한 이후로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기 시작을 했대요. 처음에는 나무 그림에서 시작을 했던 게 그 다음은 산에 나뭇가지를 좀 가져와 줄 수 있어? 산에 나뭇잎, 산에 솔방울, 그 다음은 나무 인형, 실제 나무, 화분까지 점점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미나모토 하면서 이야기를 마쳤대요. 미나모토 선배는 이 이야기를 듣고 솔직히 자기도 사람이니까 소름이 끼치기도 하면서 이 일에 엮이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이 미나모토 선배가 원래 귀신을 잘 믿는 편이 아니신 분이셔서 결국 내 전 여자친구가 너무 아파서 미쳤구나 이 생각까지를 하고 자리에서 딱 일어나려는데 그 여자 선배가 선배 손을 이렇게 덥석 잡더니 선배 손목에 그때 당시에 한국에서 샀던 기념품인 나무로 만든 팔찌가 있었대요. 근데 그걸 가리키면서